100%라고.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만 봐도 환경이 어마어마해요. 더 이상 뭐 재판부에 협조한다든지 특검에 협조할 이유 자체가 없고. 근데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조사는 추궁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조사다. 동문소답이라든지 뭐 약간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걸 갖다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하고 바로 받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이제 뻗팅기는 조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헛소리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 쳐주는 겁니다. 네.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특검은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만 했고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특검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통일교의 이런 그 내밀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오픈된 거 보니까 수사 다 끝났네요.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재밌겠어요. 너무 웃겨 이분. 그러니까 택배 기사에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단독도 많고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뉴스도 좀 있는데 하여튼 신기한 뉴스도 많은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대헌의 사자 보이스가 있다면 또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는 서자 보이스가 있죠. 네, 우리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자 보이스. 네, 민주당에서도 서자. 무슨 소리야 별로 안 좋은 또 갑자기 매번 저 공천 떨어지시고. 이분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그러나 네. 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아끼는 분입니다. 예. 그렇죠. 장르만의 스타 우리 서영주 소장님 오늘 잘 네, 부탁드리고요. 맥 소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공손해지신. 저는 보수의 적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적자죠. 보수의 적자. 흑자가 돼야지 적자가 되면 돼요. 아니 그 적자가 아니잖아요. 윤희석 전 대변인님. 경제학과에서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대단히 반갑고요. 이분은 진짜 담백하고 솔직합니다. 네, 눈치도 없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정치권의 성시경, 우리 이규원. 약간 성시경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뭐 기분이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성시경, 우리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네, 최경 기자가 휴가를 가갖고 지금 말뚝이에요. 매번 2시간씩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네, 끝나고 나면 아주 허기가 져갖고 엄청 먹습니다. 말뚝이시구나. 말뚝당 번. 네네네. 네. 자, 신혜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제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그 생포 작전에 실패를 한 특검. 네. 근데 이례적으로 그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그 체포 작전 실패 뒷얘기들 아주 세세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는 수의를 입고 있었대요. 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지 못했던 건 심지어 물리력까지 행사를 했는데도 10명이 들어가서 팔다리를 잡았는데도 끌어내지 못했던 건 네. 완강한 거부, 뭐 발버둥 정도에 해당하는 완강한 거부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네. 고검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당시 상황 설명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할 말이 별로 없었던 완강하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거부를 앉아있는 완강하게 했는데 그 의자를 통째로 이제 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의자 위에서도 완강하게 막 몸부림치고 하니까, 그래서 의자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면서 땅에 어깨가 이제 부딪혔고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변호인단 측에서 했던 거고요. 이 모든 이제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불법 네.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과정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물리력 행사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특검 쪽에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아서 제발 좀 놔달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 네. 결국 그러다가 떨어졌고 결국 어깨 통증을 호소해서 의무실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물론 의무실에서는 건강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뭐 PD 교체하라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JTBC에서도 가장 갈 데 없는 PD가 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한 몸부림이 좀 있었고 저항이 완강했고 그 과정에서 어제도 이제 체포 작전이 실패를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이런 과정을 계속 보도하면서 정말 약간 나라 망신이다. 네. 이게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되게 숨기고 싶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가 하면 지금 뭐 JTBC 단독이기도 했지만 이 과정이 그 교도소 구치소 내의 CCTV와 그 특검 측 교도관들의 바디캠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꾸 뭐 더워서 옷 벗었다 이런 헛소리 하면 공개합니다 이랬잖아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우리도 공개하고 싶어. 공개해줘. 정보 공개 청구할 거야. 라고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공개하자는 거. 이 거죠. 상황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거는 변호인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개 한번 하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라망신이잖아요. 저희의 눈 권리도 있잖아요. 보지 않을 권리도 보지 있지 않을 않을까요? 권리도 있나요? 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대략적으로 양측이 뭐 크게 말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뭐 얘기는 있을 수 있겠는데 대체로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끌어내서 뭐 설령 본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거부하더라도 일단 수사하는 그 장소에까지는 안 치는 게 맞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차피 나와봐야 진술 안 할 건데 뭐하러 안 치냐.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제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서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익 얘기를 자꾸 해요. 나오면은 진술권을 쓸 건데 네. 그냥 거기 두지 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냐.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법 질서에 대한 그 어떤 깊은 생각이 없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 자체도요. 이게 법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하는 권한은 없잖아요. 뭐 조사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본인의 방어권이 아닌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분이 본법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소환에 응해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들어 누웠어요. 네. 그럼 법원이 왜 체포영장을 발부할까요?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이상하게 주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잡아다 끌어다가 앉혀요. 제가 허가할게요. 법원이 한 거예요. 네. 이건 법원에서 허가한 거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분들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참 돈 벌어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 범죄자가요 공권력을 행사해서 저항을 해서 다쳤으면 네. 그게 정부 국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네.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순순히 따르면 안 다실 건데 몸부림을 치다가 팔이 빠지네 떨어졌네 하는 것도 본인이 자초한 거지. 아니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관들이 무슨 일부러 들었다가 내쳤습니까? 진술을 뭐 하든 말든 입을 열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합법적인 법 절차를 따르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만 네. 대한민국이 사법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 어떤 자범들이나 조폭들이나 범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함부로 법을 호락호락하게 유린해서는 큰 코 다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안 돼요. 자꾸 이런 거를 허용하면. 알겠습니다. 그는 좀 과한 해석 같아요. 이렇게 저항하는 거가 본인의 실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형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가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 특검 세 개가 다 돌아가니까 네. 뭐 이번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한 네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만 봐도 형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재판부에 협조한다든지 특검에 협조할 이유 자체가 없고 그런다 한들 어차피 난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럼 2단계에서는 특검을 부정하고 재판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정치적인 면모를 보여야
그쪽에서 생각하는 명분이 쓴다. 수사 자체를 부정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체포영장이고 이 얘기를 관저에 계실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이유일 양쪽 것이다. 다 네. 특검도 영장 청구해서 발부 받아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으니까 더 뭐 국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냐라든지 이런 류의 비난을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통과 의뢰가 다 끝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이규현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그 굳이 뭐 이게 안 나온다는 사람을 뭐 이게 끌어다가 네. 만질 필요까지 있느냐 뭐 그런 견해도 있지만은 다 수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임의 수사를 할지 강제 수사를 할지 그걸 갖다가 조사 없이 할지 아니면 꼭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한지 그건 수사 방법은 수사 기관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특검이 네. 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뭐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여러 사람을 되게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따라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굳이 그렇게 자법만도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변호인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뭐 혐의를 인정하든 안다든지 이래가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의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인권 침해 수사라니 이런 식으로 이게 망신주기다. 오히려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정작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좀 그런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정말 이게 좀 이런 행동을 일반 다른 재소자들이 보고 모방 행동을 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모방을 근데 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저렇게 하면 그렇죠. 형량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인 그리고 사실 그죠? 일반 재소자가 저렇게 하면 교도관들이 더 세게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뭐 그냥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떨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다시 앉힌 다음에 다시 들고 나가든지 하겠지. 예. 네. 예. 아니,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의 뭐 교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뭐 진술 거부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네.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으로 보고 그것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이 일단 구속된 구금 상태이고 수사 거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진술 거부권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뭐 수사는 압수수색이라든지 별도의 아니면 참고인 신분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 다른 아니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뭐 진보 성향 단체의 네.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그 공자님 말씀인데요. 네.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전혀 좀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어쨌든 수사기관이 물었을 때 억지로 그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답을 하지 않을 권리인 것이지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구치소에서 이렇게 이리로 가라, 이리로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게 진술 거부권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서로 다른 걸 이렇게 약간 그러게요. 오려 붙인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윤석열 특검은 최순실이 거부하는데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누구보다도 반인권적인 수사를 가장 많이 그것도 가장 화려하게 전개하셨던 분이 정작 이런 정도 가지고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뭐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술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예.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후에 수사라든지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그 어제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집행 불능 이유로 법원에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반환한 다음에 영장을 다시 받아야죠.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뭐 지금 신병이 뭐 불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사건에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받아서 계속 좀 이렇게 법 해요? 집행의 엄정함이라든지 그것이 그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입을 보고 하는 수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객관 자료라든지 다른 분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에게 어떻게 보면 변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인권 적합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보고 네. 최종적인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이게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런 식의 좀 반발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좀 저번에 내란 특검처럼 네네네. 접어버릴 필요는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기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지 할 말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설득해서라도 한번 그래도
특검에 나오는 것이 미풍양속이 아니겠는가? 미풍양속. 근데 네. 특검의 입장에서 실익이 어쨌든 이 윤석열의 진술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 재발부 받아도 계속 이렇게 버틸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두 가지라 의자에 생각하는데요. 놓고, 예, 그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또 막상 그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막상 이게 검사 앞에 가면은 과연 진술 거부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예.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고문이거든요. 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살살 이렇게 이게 아무나 할 수 긁어요? 있는 그 이게 투식이 아니거든요. 진술 거부권이. 아. 하루 종일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물었다 약 올렸다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스타일상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 괜히 얘기했다가 뭐 김건희랑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둘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좀 네. 그런 고려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 수갑을 넘어서 가지고 약간 포승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수감자가 이제 네. 검찰청이나 이제 법원을 가려면 이제 포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다릅니다. 수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수갑하고 예. 포승줄이 이미지가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네. 포승한 사람이 한번 그냥 쳐다본 건데 다 눈 피합니다. 보통. 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예, 묶여있는 그래서 거. 그 재밌다고 계속 이러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눈을 피해요. 그 수갑 채우는 거랑 나는 이게 포승줄 포승해가지고 또 네. 연승이라 가지고 여러 명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 묶여 예.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껴가지고. 영화에서 봤어요. 네, 예, 양쪽에서. 이렇게 묶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눈 피합니다. 예. 아 그래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에게는 뭐 수갑을 채운다, 이런 사람에게는 포승줄을 아니 묶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이 이제 네. 법원이나 검찰로 특히 출정이라고 하는데 출정 예. 갈 때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죠. 포승줄로? 예, 예외가 없죠. 그래요? 포승줄 묶고 수갑 채워서 여기만 이제 카메라에 노출 안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네. 포승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저도 그 싫을 것 같긴 포승줄이 합니다. 네. 필요하다고 봐요. 포승줄이요? 예. 그 포승줄을 채운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하다. 아니요. 포승줄로 제압을 해야 된다. 아 몸을 이렇게 묶어야 예, 된다. 그러니까 들지 말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무겁잖아요. 네. 그냥 딱 잡고 네. 묶어서 끌고 아. 나와야 된다. 저는 사실 이게 공권력이라는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조차도 이제 뭐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으나 이렇게 공권력이 와서 저를 뭐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셨을 때 손대지 마. 나 손대면은 인권침해로 할 거야. 다가오지 마.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이거 나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일단 기다리고 막 네. 저항하고 다치면 책임질 거야. 음. 예를 들면은 이게 좀 과도한 제가 비유 같지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공권력이라는 걸 엄중하게 더 집행하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네네. 그래야만 사람들이 어떤 죄 지은 범죄자들이 경찰만 봐도 검찰만 봐도 어떤 공권력을 봐도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완전히 법치와 공권력을 유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거 정성 법무장관께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단호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형이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밧줄로 꽁꽁이라는 노래가 또 있었죠 예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꽁꽁 또. 네? 아니 그 드립 치시는데 윤희석 아무도 안 대변인님이 네. 웃고 싶은데 못 웃어서 콧구멍이 움직이는 모습이 더 너무 그렇게 웃겨가지고. 좀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방송. 콧구멍 벌렁벌렁하면서 웃음 참는 게 누구 눈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려고 그러는 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같은 윤 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도 아니고요. 네. 오늘 이상하네. 네, 밧줄로 넘어갑니다. 꽁꽁입니다. 네, 숨을 쉬어야죠. 자 김건희 씨 구속영장. 네. 어쨌든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거부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 위기에 처했죠.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제 김건희 첫 조사를 마친 뒤 16시간 만인 어제 오후 1시 한 20분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크게 그 영장에 3가지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조사에서 물었던 것들 잘 정리를 해서 담은 겁니다. 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네, 단순히 그냥 계좌만 대준 게 아니라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네.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 대선 전에 여론조사 명태균으로부터 50몇 건인가요? 무상으로 받았고 네네.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담겨 있고요. 알선 수재
그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회 청탁도 받고 뇌물도 받고 목걸이도 받고 샤넬백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특검 조사 당시에 김건희 씨가 뭐 이런저런 진술한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김건희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생각보다 심플하게 길지 않게 조사를 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가 막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요. 공부하느라 석사과정 하느라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라고 하니까 특검에서는 너 그때 증권사 직원이랑 이러이러한 통화 녹취한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이른바 그 7초 매매. 예, 통정 매매로 정황 의심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추궁을 했다라는 거고요. 내가 그런 주식 신경 쓸 뭐 시간도 없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직접 통화하고 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 공정 개입 관련해서는 나는 그 명태균이 가지고 온 그 P&R 여론조사 그게 여론조사 업체인지도 몰랐어. 그 P&R이라는 언론사가 있는 줄 알았고 그 내용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미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카톡에서 김건희가 뭐라 그러냐면 땡땡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이재명 쪽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캠프의 전략본부장급 지시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P&R 디테일하게 예, 이 P&R 여론조사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까지 특검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P&R이 언론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 이 음. 청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물론 본인은 배달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플러스 뭐 인삼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물품들을 받았다라는 건데 김건희가 저는 인삼이 체질에 안 맞아서 저 태양인이라서요. 인삼이 체질에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다 물증이 있습니다. 아. 일단 김건희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도 있는데 거기에 예. 보면 김건희가 아우 인삼 먹고 제가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건진과 윤건희가 주고받은 윤건희가 카톡도 누구예요? 윤건희요? 윤 본부장. 아, 통일교회 윤 본부장. 윤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그 건진이 그 윤 본부장에게 구속된 윤 본부장에게 부탁받은 물건 잘 전달을 했습니다. 둘 다 건진이 한 말이에요.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네.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아, 네. 이런 내용들까지 다 확보를 했고 네. 마지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의 진술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빌렸다. 빌린 거다. 모조품이다라고 네. 했다가 최근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거 홍콩 여행 가서 짝퉁 산 거 엄마 선물했다가 그때 순방 갈 때 빌렸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짝퉁 산 시기 홍콩 가서 산 시기가 2009년인가 10년쯤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특검이 또 이 목걸이 언제 출시됐는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 출시된 건 아. 2015년이었습니다. 짝퉁 산 게 2010년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 모델은 출시 자체가 2015년에 된 건데 어떻게 2010년에 사냐? 모델이 그렇죠. 안 나왔는데. 네. 네. 그런 이제 저 특검의 검증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아니면 바로 반박 가능한 거짓 진술 내지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게 경우 뭐- 바로 영장 청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의 고맙죠. 예, 그 전략입니다. 사실은 잘 예. 보시면은 김건희 특검이 예. 김건희를 1회 부르고 바로 영장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회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좀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뭔가 수사를 이렇게 늘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회 조사로 처음부터 그냥 종결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질문이 심플하죠. 네. 원래 그 조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조사는 추궁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조사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질문을 하고 네. 이런 뭐 택도 없는 뭐 동문소답이라든지 뭐 약간 봉창 두들긴 소리 같은 걸 갖다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냥 그러세요 하고 바로 받아 적어주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일부러. 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게 전략이구나. 그걸 뭐 저희 약간 좀 속된 말로는 이게 버팅기는 조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일부러 버팅기는 조사. 왜냐하면은 보통 조사는 추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질문하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좀 딱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예. 너 이거 이미 다 수사 끝났어. 이런 얘기가 너한테 어. 불리해라고 해서 예? 자백을 보통은 받는 게 예. 통산적인 조사인데 네. 버팅기는 조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 쳐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생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예. 구속 수사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염두에 둔 조사 기법인 거죠. 전형적인. 아. 예. 이미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냥 물어보는 거구나. 툭. 일부러 어디 그리고 좀 있었어요? 틀린 답 계속 하는 거 그걸 이제 즐기는 거군요. 예, 아이고 고맙네 하면서 그냥 계속 받아주는 거죠. 예. 아, 확실히 현업에 계셨던 분이라 다르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그 김건희 씨는 이거 왜 이렇게 조사가 빨리빨리 진도가 잘 나가지 이상하게 뭐 양쪽이 인상도 안 서로 쓰고 고맙구나, 내 말이 그러니까 먹히네. 좀 이런 처음에 거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쉬는 시간에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뭐 약간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조사 도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검사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 그런 얘기 그렇죠. 있었죠. 네. 철회주죠. 당연히 뭐라고 안 하니까. 변호인이 얘기했잖아요. 휴식 시간도 잘 보장해주고. 잘 보장해주고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말한 대로 그렇지. 네네네 막 그러시군요. 그러실 수 예, 있겠네요. 예. 네. 그거 그냥 다 적어주고 이제 그거 가지고 영장에다가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다 아예 알려졌어요.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예.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럴 리 경험하면 없어요. 안 되죠. 우리는. 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검사 만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밭글이 맞긴 맞네요. 예, 밭글이 뭐예요? 밭글에 예. 밭글에 받은 그래. 예,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특검은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만 했고 김건희 씨는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특검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렇죠. 쾌재를 불렀다고 밭글에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쾌재라고 써 제가 있어요. 이규현 부총장을 만나기 전에 예. 다른 이제 예, 예. 그 방송에 가서 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이 특검 어제 소환은 예. 사실상 이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라고 네네네. 차려놓은 그렇죠. 밥상이다. 거짓말을 공문서에 박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껏 하세요 해놓고 영장이 16시간 만에 가는 거 보면 결국 어차피 김건희라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사람 아니라는 거는 네, 처음도 네, 알고 네.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받아서 영장에다가 적시를 해주면 이건 증거인멸에 대한 아주 높은 가능성을 그렇죠. 재판부 음. 영장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저는 김건희 씨는 딱 걸렸다. 그러면 이제 동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저는 뭐 거의 뭐 100%라고. 아 그래요? 예. 둘 다 구속 상황이. 예. 이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구속 자체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렇게 죄 많은 여성분을 처음 봤어요. 너무 이분은 저도 이렇게 죄 많은 저도 여성분은 처음 처음 봤다. 진짜 와 이런 평론 정말 어이, 처음인데요, 저도.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신선하잖아요. 좀 배우세요. 이게 입장이 다른데 야. 이렇게 죄 많은 여성. 그게 그 헌법 교과서에 각주에 있는 그 약간 그 옛날 미국 무성 영화 제목입니다. 아.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제가 여자. 진짜 심지어 문학적인까지. 각주에 있대잖아요. 각주에. 각주까지 봐. 정말 각주를 안 여자다. 달아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논문에. 죄 많은 여자 처음이다. 자 이렇게 구속된다고 보고 네. 이제 진짜 아. 재밌는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 공소장 너무 궁금하다. 아, 지금이야 이렇게 조금밖에 나오지만 네.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뭐 요구해가지고 공소장 나오면 진짜 이제 김건희가 했던 거짓말들이 온 세상에 박제가 네.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관련돼서 이 통일교 관련 소식이 있는데, 요 뉴스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일단 이제 통일교 쪽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청탁 혹은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최고 실세를 불렸던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 그 통일교 2인자 윤 씨, 아까 제가 윤건이라고 잘못 말했던 그 네. 윤모 본부장 있잖아요. 이름이 나왔어요. 예, 이름 나왔어요. 네. 윤영호 예, 본부장.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헷갈려요 저도. 그쵸, 윤 씨가 많아가지고. 저도 윤 씨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온통- 소지가 온통 있어서 윤 이름을 씨야. 그냥 해줘.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 네. 이 특검 조사에서 내가
그때 우리 그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2년 1월에 만나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했던 거 말고 그 이후에 2022년 2월과 3월에 권성동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산에 직접 찾아왔고 통일교 본부로 직접 왔고 네. 그 당시에 자기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오더를 받고 한학자가 이제 통일교 짱 통일교 일장의 지시를 네. 받고 쇼핑백에 네. 금품을 잔뜩 담아서 네. 그거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에서 네. 현금다발 둘둘둘둘 말아갖고 네. 꺼내서 쇼핑백에 담아서 네. 권성동에게 직접 전달했다. 야, 이것도 진짜 통일교도 아주 체계가 확실합니다. 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가 있고 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총재 비서실장이 미리 네. 다 뜯어보지 못하게 둘둘둘 감아서 네, 쇼핑백에 네. 포장을 했고 그거를 재정국장 이모 씨의 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세계본부장 윤영호를 거쳐서 권성동에게 전달이 됐다. 네. 이거 정말 그 지도부 딱 5명만 아는 네.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그럼 뭐 했습니다. 절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큰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그것까지는 아직 진술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통일교의 그런 그 내밀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오픈된 거 보니까 수사 다 끝났네요. 아 그래요? 수사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 큰절 관련해서 타사 단독이 있었나? 요 정도- 저를 자리를 바꿔요. 요 정도면 수사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버팅기는 조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네. 또 버팅기는 거 받으면 되고. 근데 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 권성동 의원 측이 지금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건 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그 큰절을 했나 본데요. 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을 때 큰절을 하고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랑 직접 본 건 아니고.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아 그럼 맞네. 만나서 네. 큰절을 하고 이제 윤 본부장이 봉투를 옆에서 한학자 건네줬겠죠. 총재 만난 자리에서 그랜저를 했어요. 그랜저를 그 앞에 다른 분들이 금고에서 뭘 꺼내서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 미리 했겠죠. 아 그러니까 네. 요건 이거 따로고 오기 네. 전에 금고에서 네.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쇼핑백은 미리 뭐 너무 권위원이 재밌어요, 오기 전에 이거. 준비가 되어 있었고. 큰절도 했어. 도대체 네. 몇 시간짜리 영화냐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비리 영화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큰절을 할 때 네. 그 씬 하나, 아. 그 다음에 다른 씬 하나는 앞에 이제 총재가 그 밑에 비서실장에서 온다고 하니까 준비해. 그러면 금고연은 또 장면 하나. 아. 그래서 돈 담는 장면 하나. 네. 그걸 옆에 놔뒀다고 절하면은 2개를 주는 장면 하나. 이런 씬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세뱃돈 너무 센데. 세뱃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여튼 요거 큰절까지 뭐 일단 진술에서 나온 것 같고 큰 거 한 장 플러스 쇼핑백 2개까지 지금 나온 건데 네. 플러스 그랜절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수사를 엄청 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 7월 말이거든요. 음. 근데 이때 아주 JTBC에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난 이 부분이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뭐라고 제보가 왔냐면요. 제가요 택배 기사인데요. 네. 제가 좀 전에 며칠 전에 권성동 의원실에 뭐 하나를 배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그 권성동 방의 비서관한테 보좌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누군가로 착각하고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네. 전화 온 거예요. 녹취 한번 들어볼게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그러니까 전화 번호를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영호 본부장 측 관계자한테 전화를 건다고 착각을 하고 네.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그 기사님한테.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고 싶어. 이게 조사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날이 네. 그 윤영호 본부장이 한번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라고 조사받았는지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슨 와.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조사 받았는지 뭐 물어봤는지 검찰에서 이런 예. 거 물어보는 것도 이거 불법 아니에요?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큰 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금기입니다. 아. 영장에 바로 바뀌거든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게 입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은 네. 다 어차피 수사를 같이 받는 사람들이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로 연락 절대 안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죠. 연락을 하는 순간 오해를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그러니까 설사 오해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몇 네. 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무슨 영화를 일부러 찍으려고 이게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재밌겠어요. 너무 웃겨 이분. 아, 그러니까 근데- 택배 기사에게 다른 걸 전달을 왔는데 네. 그 보좌진이 윤모 씨, 이제 윤정호 본부장 통일교 네. 그쪽에 이제 그 수사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택배 기사한테 눌러버. 윤영호. 영호야? 정은 딴 사람이에요. 영호? 영호. 윤영호. 윤영호. 네. 오케이. 큰일 날 소리. 알았어요. 윤모 씨라고 할게요, 너는. 근데 윤모 본부장 네. 측에 전화를 해서 아 우리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택배기사 예? 무슨 소리시죠? 그래서 봤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택배기사 전화 온 거를 그대로 해서 눌러버린 거야. 이게 직전에 뭐 네, 이제 그랬겠죠, 추측컨대는 그 그랬겠죠. 윤영호 관계자분이 이게 그 앞에 전화했는데 앞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예, 다시 누른 예,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거기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워딩을 보면은 네. 아까 전화드렸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워딩이 예. 그 저기 권성동 예. 의원 보좌진이. 그러니까 한 번 하긴 했어.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요. 기사를 보면 걸려온 택배 기사한테 걸려온 전화가 그 통화했던 번호랑 다른 번호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번호인데 그러니까 다시 누른 게 아니라고. 제가 다른 전화기로 했다고. 동일한 사람이. 이게 제 추측으로 제가 네, 어제 네, 이 네, 네. 보도를 계속 봤어요. 네. 헷갈리더라고. 네. 보니까 보좌관이 전화했잖아. 아, 택배 경비실에 맡기세요. 통화했잖아요. 네, 이 전화로 안 쓰고 이제 딴 전화가 뭐가 있나 봐요. 아. 이 전화로 이 사람이지 하고 아. 눌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택배 기사한테 네네네. 저 의원님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조사 아. 받고 나시니까 택배 저하고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같냐 여부에 대해서 JTBC에서 이렇게 목소리는 해줬어요. 같은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보도를 봐야 돼요. 저도 네. 여러 번 들었어요. 자 우리 이규원 또 그 수사팀장이 들었어요. 또 한마디 우리 하십니다. 방송 열심히 맞아요. 봐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댓글에 자꾸 이거 음모론 아니냐? 음모론? 팩트 체크 제대로 한 거 맞느냐? 뭘 택배기사 음모론이야. 확인되느냐 자꾸 이렇게 네. 하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후속 취재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윤영호 측에게 물어봤어요. 네. 실제로 권성동 측에 접촉이 있었어? 네. 라고 물어봤더니 확인이 됐습니다. 맞다. 아. 그날 검찰 조사 받았고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권성동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했다. 뭘 음모론하게 뭐지? 이거 저 택배 기사분이 전화 우리한테 제보하신 아마 건데. 음모는 요거 같아. 받는 사람은 권성동인데 왜 전화번호가 보좌진 보좌진 번호가 거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집에 가는 택배인데 네. 아. 보좌진 갑질? 갑질? 택배 받으라고 그치. 시켰나? 이걸로 물타기? 그렇게 되네요. 도대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보도를 3번 봤다니까요. 자 우리 이규원 수사팀장님. 저는 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네. 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보좌진이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윤 측근의 번호를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번호를 저장 안 해놓은 거죠.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저장을 그렇지. 그래서 안 저도 해놨다. 저장을 안 해놔서 이러진 그러니까 참사. 택배기사 번호를 아. 저장할 리도 없고 그분은 그 윤모의 측근은 일부러 저장 안 해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아, 번호가 그렇지. 헷갈린 거죠. 아, 이 확실히 수사해본 역시. 사람이 달라. 확실히 거의 몰라. 특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사특검이에요, 아닌데. 사특검. 예. 무슨 특검을 네 권성동 번째 특검을 해야 특검. 되나? 권성동 특검. 권성 이 수사 정도 다 사실 됐는데요, 권성동 뭐. 특검도 권성동 가능할 것 특검을 같긴 한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이런데 어쨌든 택배 기사님 같은 네. 분은 이게 수사기관 기준으로는 귀인이거든요. JTBC도 빨리 언론사 입장에서도 사실 귀인이죠. 귀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제보를 한 택배 기사분이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이분이 민주시민이네, 굉장히, 민주시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택배 기사분이. 네, 이제 물어봤어요 추재한 필이면 기자한테. 거기에 또 이렇게 택배 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 의원은 네. 지금도 통일교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무관하고 아주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요.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적절한 관계는 있었다는 물론 거지. 있겠죠 적절한 관계는. 근데 이제 그럼 최근에 여기다 여쭤봐야죠. 근데 최근에 워딩을 보면 예. 통일교와 그 어떤 관계나 네. 또 바뀌어요. 뭐 어떤 관련된 예. 거래
이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완전 부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저희 국회 이제 임시회가 이제 20일 시작되면. 20일 정도까지는 좀 이제 국회가 잠깐 쉬기 때문에 네. 뭐 특검이 좀 서두르면 체포 동의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요거 네. 하나 또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입니다. 예. 진짜 그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네. 2022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요. 당시에 이제 무슨 뭐 코로나 관련 방역 위반 의혹도 있었고 네. 이제 뭐 신도들 헌금 횡령한 의혹도 음.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그 자기가 무슨 대통령인 것 마냥 막 사이렌 신호 달고 통제하면서 막 신호 가고 통제하고 그랬죠. 달리고 막 콘보이티 운영했다 막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동시에 한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다음에 준법 교육 60시간 네. 이런 걸 받잖아요. 네. 교육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받는데 교육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 뭐 이래서 안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받고 하니까 한 1년 있다가 법무부에서 진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교육 받으셔야 돼요라고 통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연락이 간 겁니다. 네. 뭐라고? 그러면서 네. 이만희 교주 그 교육 연기된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과정을 물어보는 아.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이만희가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준법 교육 들었는지 말았는지를 챙겨요. 불법 교육까지 물어봐. 그 당시에 법무부가 하도 이상해서 네. 이걸 내부 문건으로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놨대요. 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아, 한동훈 장관이에요. 또 하필이면. 예, 네. 이전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고 했고 인허공 당시 차관도 왜 용산에서 이런 거를 보고하라는 거야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이런 사소한 무슨 누구 범죄자의 준법 교육 받은 것까지 왜 대통령실이 이걸 챙기고 앉았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그 교육을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긴 받았나 봐요. 네. 그 교육실에 이만희 혼자 들어가 있었고 또 뭐 그 안에 침대를 넣어줬다느니 뭐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법무부에 전화를 했다는 건데 네. 당시에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은 주진우 의원이었어요. 아, 당시에 법률비서관.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진우 의원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법률비서관실에서 이런 전화를 했어요?라고 하니까 주진우 의원은 일단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내 밑에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전부 부인은 하고 있어요. 네. 누가 이런 전화를 법무부에 했는지는.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에서 전화 간 건 맞는데 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지금은 의원 그때 당시에 비서관은 나는 모른다. 그런 사실이 없다. 나 지시했거나 그런 걸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 법무부에서 일단 너무 의아한 지시니까 이제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진우는 800에 7070도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신천지 교주의 준법 교육을 그냥 받으면 되지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법무부에 거의 반 압박식으로 하는 거 진짜 윤석열 정부 참 디테일이 이런 것까지 챙겨요. 아, 뭐 대통령실이 진짜 무슨 민원실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챙겨요. 아 그리고 적절한 민원도 아니고 이 권법을 저지른 이 와. 따지보면 정상적인 이 종교 단체가 네.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편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신천지 민원까지 봐도 근데 이게 신천지 기준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만희가 받은 형이 네? 징역 3년을 5년 동안 유예해 주는데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사고 안 치면은 징역 3년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그 5년 동안 지켜해 보겠다는 것이고 부가 조건으로 그 대신 준법교육 60시간을 받아야 돼. 그게 그렇죠.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60시간의 준법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행유예가 풀립니다. 취소. 그리고 3년의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신천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죠. 아. 그럼 열심히 들어야지. 아 그럼 준법 교육 그렇죠. 받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받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시간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8시간씩 받으면 8, 7, 아니, 56, 8, 8, 64. 뭐 주말 빼고 한 10일 잡으면 되죠. 뭐. 예. 한뭐 열흘 정도면 왜냐면 근데 노인이니까. 준법 교육 받을 예. 때 침대도 넣어줘요? 침대 넣어? 난 이게 아 침대인지 근데 아니. 그때 보니까. 되게 웃긴 법무부의 해명이 있었어요. 네. 침대가 들어간 건 맞지만 이만희가 눕지는 않았다. 아니 무슨 뭐 눕방도 아니고
이걸 누워서 보는지 앉아서 보는지. 그런 거네. 그 집무실에 사우나는 설치했으나 사우나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네. 침대는 들어갔지만 눕지는 않았다. 근데 보통 이런 준법 교육 같은 거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데서 이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쭈르륵 앉아 있고 다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체 교육이죠. 민방위 교육 같은 거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만희는 1대1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침대까지 들어간 거지. 진짜 제대로 대단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알 근데 수가 없는 1대1 준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개인 교수? 일단은 뭐 국고 낭비죠. 일단은 왜냐하면 뭐 몇십 명이 뭐 교실 하나에 그냥 다 이렇게 때려놓고 하면 되는 거를 왜? 아니, 또 워낙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맞네. 가끔 근데 그러지. 워낙 성적 떨어진 애들은 과외를 이렇게 또 나머지 공부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준법 정신이 매우 떨어져서.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참 한심해 보이긴 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사실상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그 누가 이런 누구의 지시에 있어서 네. 법무부에 전화를 했고 그런 요청을 받았는지 사실 저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뭐 행정관한테 그렇겠죠. 신천지 쪽에 누구 간부가 줄을 그렇지. 대서 요거 좀 뭐 민원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행정관이 특히나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패스하고 단독으로 플레이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요. 네. 최소한 주진우 비서관도 알았을 당시 주진우 의원도 알았을 가능성이 위에서 높은 내려갔을 거다. 테니까. 왜냐면 위에 내려오면 최소한 정보 보고를 하고 그럼. 그 담당자인 행정관한테 조치하세요라고 네네네.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냥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네. 조금은 그 녹록치 않은 상황.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좀 나오는 그죠, 어이가 거고요. 없죠. 네. 자 그리고 특사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심사 명단에 누가 포함이 됐는지가 지금 계속 단독 보도들로 나오고 있죠. 네.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네. 다음 주에 12일에 있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당연히 의결 밟아야 되고 대통령의 컨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국무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네 사람이 사면 확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느 분에 대해서요? 아 사람마다 좀 다르군요. 뭐 지금 현재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이 뭐 현명하게 판단 내리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된다고 할 때 저희 당 소속 네 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저는 홍문종 뭐 이런 분들. 아니, 이분 사면 복권 시켜주는 걸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가능하게 하는 밑자락을 깔아줬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문자가 이게 뭐냐? 그렇죠. 그렇죠. 명분이 없잖아요. 옆에 이제 조국 혁신당 분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좀 표정 관리하고 영어 있어요. 팅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뭐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니 영업 기밀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무서워요. 저는. 아 뭐 이게 특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견 특검이. 네. 특검이에요? 거의 뭐 저희 장로만 여기도 특검이야? 이견이에요. 아니 근데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조금 현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이제 뭐 의견을 뭐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같은 당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누구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되게 부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켜준다고 했을 때도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할 거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칭찬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너무 아쉬워요. 예, 저도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게 통상이잖아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한두 명 정도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해주기에도 참 그러니까. 명구하고 또 해주자니 이게 고유의 사면권인데
밀려서 하는 사면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밀려서. 비공개로 했으면 참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냥 물밑에서 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분인데 이게 사실상 그냥 주장만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공개적으로 했고요. 법무부 장관 정도는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면 심사에 대한 중심이 주축이 되니까. 근데 또 당 대표도 조국 혁신당 가셔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적극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부담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첫 사면권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생사법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뭔가 국민화합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의 대상이 안 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시기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사면권이 이제 결정이 돼서 돼버리면 네, 네. 첫 번째 민생 사면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가 다 덮이고 좀 퇴색될 수 있고. 퇴색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첫 사면권의 기준이 밀려서 하는 꼴이 돼버려요. 네. 우리 진영 내 몇몇의 사람들의 강력한 압박에 있어서 해주고 싶었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아 이제 그 공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몇몇의 사람들의 공으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그냥 발맞춰서 네네. 그냥 행동만 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새로운 대통령을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측면에서는 네. 이번 사면권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논란은 네.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네. 남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의견을 좀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의견을 내실 방법이 있을런지요. 아 조국 전 대표가 책도 내시는데. 일단 그 문통께서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통 기준으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아픈 손가락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뭐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그 사실은 뭐 비공식적인 얘기였는데 어떻게 좀 그게 좀 확인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생 회복 사면의 측면도 있지만 좀 검찰 독재 피해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네. 좀 이게 좀 과도한 수사의 피해자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그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뭐 저희가 결론이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뭐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있다. 그냥 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가실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거다라는 관측은 매우 많았고 네. 그 시점이 문제였는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을 사면하더라도 이제 형기의 절반 정도는 그렇죠. 채운 상황에서 사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올해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쯤 뭐 그쯤 사면의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고 사실 뭐 이제 민생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당 내부에서도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풀어줘야 된다, 사면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뭐 정치인 사면 전체를 다음번 사면으로 넘기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좀 임기 첫 사면이니까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죠, 가타부타. 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사실상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시기상으로는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잘 안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는 건 예, 그러니까 형기 50% 부분들도 좀 마치고 그다음 사실상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의 압박에 있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그럴 때는 조국 전 대표가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시기상 아닌 것 같고 민생 회복에 더 방점을 두셔라. 본인이 직접. 저는 그게 아.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차피 저는 12월에는 무조건 조국 전 대표는 사면 복권 대상이 될 것이고 그때 좀 대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데 8월 15일이면 지금 두 달이 이제 조금 지난 상황에서 첫 사면인데 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들이 조국 전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내서 정치적인 책임 좀 더 올리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도 덜면서 12월에 사면 복권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감을 좀 발휘하는 게 그 어떨 이런 정도 것인가. 메시지. 지금
검찰에 의해서 부당하게 내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 주고 싶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 나는 다음번으로 미루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이번엔 고려치 않고 민생사범에 좀 집중하시고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한 시점은 그렇게 맞다. 조국 전 대표가 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렇죠. 국민의힘 쪽 사면 대상 보세요. 그쪽하고 같이 해서 조국 전 대표 좋을 게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급이 맞는 사람들과 좀 해야지. 뭐그 덕분에 가장 유력한 카드 하나를 아꼈지 않습니까? 최순실을 아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약간 사견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조 전 대표님에 대한 그 사면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정치적 타산이나 정치 공학적인 어떤 결론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정무적 결단의 산물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예. 대표님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좀 터잡고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 유리하니 불리하니 뭐 그런 차원에서 꼭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인간적인 부분 네네. 내지는 검찰 독재 피해복에 대한 정상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조금 좀 의사결정 과정에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네. 뭐 사견입니다. 그러면 검찰 피해복이면 송영길 전 대표도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소나무당이요? 네. 아니, 전 아직 이 재판 부분에 대해서 중이시잖아요. 예. 잠깐만, 사면 이게 대상이 못 아니, 되시니까. 국회만 찍고 들어 나오면 다 사면복권 대상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고민해봐요. 죄질이랑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국회 전직 이게 의원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저희 당 얘기나 저는 뭐 다 합니다. 비난. 아니 거기 보면은 자 국회 찍고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 한 번이라도 국회에 있었던 3명인데 죄질이 어마어마해요. 네. 수십억 횡령 뭐. 근데 이게 다예요라고 물어봐. 그러면 국회를 한 번이라도 거쳤던 사람 전현직 이런 사람들은 뭔지를 하나의 이 사면복권 관련해선 분위기가 똑같은 거야. 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봐주고 아니 그냥 송영길 그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요, 돈뭐 돈을 어떻게 무혐의 받았고 나왔어요. 아니 그 제 얘기는 무혐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는 뭐냐 국회의원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국회의원만 네. 지금 다 국회의원 네. 전직 의원에 네.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누구도 해줘야 되고 누구 해줘야 되고 설령 그럼 전직 법원은 왜 있어, 의원이라 그러면.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정말 정치적인 문제로 좀 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본인 이익 위해서 뭐 횡령 뭐 이런 거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똑같이 그냥 정치인 한번 했으니까 봐주자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더해서 대통령에게 고유 그 사면이랑 고유 권한을 주는 게 맞냐? 그런 근본적인 이게 문제 왕조 제기도 시대 거란 있는 말이에요. 건데, 저희가 네. 그- 제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네. 그 얘기예요. 자, 진짜 마지막 시간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죠. 당대표 후보 4명 살아남았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남았고요. 최고위원 후보 보여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8분 살아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구도를 보고 뭐 이제 당대표 후보 구도를 보고 찬탄 둘 대 반탄 둘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1차에서 과반 안 나오면 이제 마지막 최종 경선 갈 텐데 그때 되면은 찬탄 대 반탄이 아니라 반탄 대 반탄 둘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이 1, 2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계엄에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땅을 국회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정권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호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주장 중에서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있거나 뭐 아니면 비판적인 주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 절연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절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물론 이제 그 지지자들이 주로 보시니까 조금 더 뭐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거는 국민들이 어쨌든 국민들도 보는 거고 또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당원들이 중심인 정당이지만 그래도 국민들도 보는 야당인데 제일 야당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유가 계엄 때문에 뭐 희생당한 사람이 있냐 뭐 그 얘기인데 계엄을 네. 막았으니까 희생자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평가는 안 하고 이런 네. 말씀하시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뭐 혁신 전당대회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그냥 퇴행 전당대회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왜 그럼 이런 얘기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실 텐데 저희 당 구성원 전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니까 김문수, 장동혁 이 분들이 다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네. 김문수 후보나 지금 장동혁 후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즉 윤어게인 네. 전환기를 저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차라리 그냥 쌍욕을 하는 게 듣기에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내란수계로 지금 감옥에서 저런 그 속옷을 들어놓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재입당시키겠다. 이건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당에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합니까? 네.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 위헌정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선언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래서 표를 얻어서 될 정도면 국민의힘은 정말 병들 대로 병들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무슨 당대표를 뽑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계엄 때 아무도 안 다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그거 윤석열 측에서 헌재에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파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주장을 지금 공당의 당대표들이 주장하는데 이거 심각한데 이거 네.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 치유 방법 우리 예, 또 예. 사무부총장님. 그 저희 혁신당에서도 사실 뭐 종전에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해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진정을 한다든지 네.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을 엄벌해야 된다라는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좀 국민들 기준으로는 약간 좀 분노의 대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 전당대회 흘러가는 거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약간 분노의 대상에서 이제 무관심의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가니까 예. 맨 처음에 좀 뭐 화도 나고 뭐 이거 뭐야 뭐 이러다가도 이제 아유 됐어 그냥 치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졌죠. 16% 예. 조사 결과가 있었죠. 최저치인데. 근데 아무리 그 이제 당 대표 투표 때 당원 80에 일반 20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또 흔히 말하는 개혁 쇄신파들이 끝까지 한번 힘을 합쳐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일화요. 네,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 가능성은 전무해요. 조경태 후보는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거의 뭐 반응이 없어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제가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려요.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원 80에 국민 20이죠. 네. 국민을 88로 한번 해보세요. 팔팔하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이 힘이 나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강해지겠죠.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게. 88 포르테라고 저희가 전립선 또 지구력, 눈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남성 3대 건강을 이 초소형 단 한 알에 꽉 잡은 웰스앤헬스의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이라는 거죠. 올인원.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은 이 문제에 아마 심각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상관없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눈 건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눈 건강. 이렇게 다들 저도 좀 노안이 부정하는 와서, 거 보니까 예. 확실해. 대신 요걸 먹고 저희가 네. 88 그걸로 바꾸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립선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근데 이거- 이렇게 부인하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이게 88% 이게 정말 장명을 잘했네. 네. 예, 팔팔해지는 느낌이에요. 88이 벌써 느낌부터 느낌이 88이죠. 와요. 보기만 해도. 여기 이제 100% 미국산 소팔메토로 전립선에 좋은 로르산이 무려 100mg이 들어 있고요. 밤마다 화장실 한 3-4번씩 왔다 갔다 하시죠, 세 분들은. 네, 그런 걸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잔뇨감이 남아서 찝찝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활력을 좀 되찾으셔야죠. 그렇죠. 예전 30대 그 건강을 내려놓으세요.
어디 가방에 내려놓으세요. 어디 가방에 그걸 이거 특검 있어. 네. 카메라 잡는 거 봐. 네. 88 버릇에 욕심 난다.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예, 장르만 구독자 혜택은 있으니까 그 혜택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최대 60% 할인 단독 혜택가를 제공하고요. 저희 하단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88-1068로 팔팔하게 88 포르테 요거 하루 한 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분이 뭐뭐 들었냐면 네. 지구력 증진을 위한 옥타코사놀, 뻑뻑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눈을 위한 루테인, 유기농 밀크시슬 간에 좋죠. 마카, 산수유, 복분자 등 남성 건강 핵심 원료를 단 500mg 초소형 한 알에 아니 그 잘했어. 왜 내가 미안한지 모르겠네. 예. 잘했어. 심지어 나는 먹지도 말래. 남성 전용이라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 분이 걱정됐으면 우리 신 기자님이 저렇게까지 그러게요.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꼭 드세요. 휴. 세 그렇습니다. 분은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네. 예, 제 여러분 걱정을 왜 신 기자가 하시냐고요. 88 버릇.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한 알씩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년의 힘. 네, 여러분 웃으면서 88, 보내드려 좋네요. 88 포르테입니다.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